2012년 6월 12일 저녁, 태국 남부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피피섬. 수많은 여행자들이 천국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두 자매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온 25세 노에미 벨롱과 20세 오드리 벨롱 자매. 그들은 3주간의 베트남 여행을 막 마치고 한 달간의 아시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긴 학기를 마친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여행이었죠. 페리에서 내린 자매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피부, 배낭의 무게, 그리고 며칠간 쌓인 피로. 노에미는 하루빨리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리조트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 그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두 개의 싱글 침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자수,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죠. 여기 괜찮은데? 오드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에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행 경험이 많은 그녀는 알고 있었죠.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침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빈대, 진드기, 얼룩 배낭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악몽들이 있으니까요. 노에미는 자신의 침대로 다가가 시트를 들쳐 올렸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매트리스를 확인했습니다. 깨끗한데? 하얗고 말끔한 시트. 이상한 냄새도 얼룩도 없었습니다. 괜찮네. 노에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편히 쉴 수 있겠어. 그 순간 그녀의 피부는 이미 그것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색무취의 독. 오드리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나갈 거지? 응? 브라질 애들이 태국에도 왔대. 해변에서 보자고 했어. 노에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났던 브라질 두 명의 청년들. 밝고 친절했던 그들이 우연히 같은 날 태국에 왔다는 겁니다. 진짜? 그럼 나가볼까? 노에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동생 오드리는 5살이나 어려서 아직 세상을 모릅니다. 순진하고 낙천적이고 두려움이 없죠. 부모님은 처음에 이 여행을 반대했었습니다. 두 딸만 보내기엔 너무 멀어. 너무 위험해. 하지만 언니 노에미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녀는 늘 긴장하며 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지,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지, 모든 순간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언니, 부모님한테 전화할래? 오드리가 물었습니다. 응, 해야지. 안 그러면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오드리가 시계를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새벽 4시야. 깨우면 더 걱정하실걸? 노에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일 하자.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두 자매는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쾅!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여전히 그 시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해 보이는 침대 시트가 말입니다. 밤 10시, 해변가는 불야성이었습니다. 음악이 쿵쿵거리고 사람들이 웃고 파도가 밀려왔어요. 자매는 브라질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여기야! 이쪽! 두 남자는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상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양동이. 아이들이 모래성 쌓을 때 쓰는 그런 양동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얼음과 술 같은 액체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노에미가 물었습니다. 태국 스타일 칵테일이야! 여기선 다들 이렇게 마셔! 한번 마셔봐! 오드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이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입에 댔습니다. 꿀꺽 꿀꺽. 와, 맛있어. 언니도 마셔봐. 노에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해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마시는데 괜찮겠지. 그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묘하게 중독적인 맛.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바이 원헌네드라는 이름의 그 음료. 알코올이 아닌 진통제와 기침 시럽, 콜라, 그리고 살충제가 섞인 혼합물. 하지만 그때 그들은 그저 즐거웠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고 바다에 뛰어들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새벽 1시. 노에미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오드리, 우리 이만 들어갈까? 하지만 오드리는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놀래. 그럼 너 혼자 괜찮겠어? 응.
브라질 애들이랑 있을게. 언니 먼저 가. 노예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어른이었습니다. 20살. 혼자 남아도 괜찮을 나이였죠.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늦지 마. 알았어. 노예미는 혼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여행 중 처음으로 두 자매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노예미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벗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원한 시트.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뒤 오드리도 돌아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언니 잘 자. 응, 너도. 두 자매는 각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소리만이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높이 뜬 점심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호텔 방청소 직원이 복도를 지나가다 문 앞에 방해금지 팻말이 걸린 걸 봤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보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4일 여전히 팻말은 걸려 있었습니다. 휴식을 원하시나 보군. 그래서 여직원은 또 방을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3일째 되는 날 청소 직원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3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손님. 체크아웃 날짜도 지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우스키핑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님 계세요? 직원은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 청소 직원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두 침대 위에 각각 한 명씩 시트가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트 밖으로 삐져나온 손, 그 손톱 밑은 검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토사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입 주변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방을 조사했습니다. 싸운 흔적 없음, 침입 흔적 없음, 강도 흔적 없음, 귀중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권, 지갑, 카메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두 자매만이 침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손톱 밑에 피가 맺힐까요? 토사물과 피가 함께 나올까요? 그래서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부검 결과 자매의 체내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었습니다. 디에탄, 살충제 성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신 포바이 100 칵테일에 포함되어 있던 성분입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살충제 중독입니다. 라고 태국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불법 음료에 과도한 살충제가 섞여 있었고 그것을 다량 섭취한 것이 사인입니다. 라고 발표하고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로 돌아온 유족들은 이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들이 그냥 운이 나빠서 죽었다고요? 그런 위험한 음료를 파는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죽었습니까? 의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퀘벡주 최고의 부검 검시관인 르네 루셀 박사는 자매의 시신을 다시 한번 정밀 검사했습니다. 디에탄 성분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양이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칩니다. 즉, 그 음료만으로는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였을까? 루셀 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는 태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태국 동일 지역 2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모두 객실 침대에서 사망, 모두 유사한 증상. 이것은 분명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쇄 사건이었습니다. 루셀 박사는 마침내 답을 찾아냈습니다. 침대 시트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스핀 가스,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성 가스입니다. 그것이 시트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색무취의 포스핀 가스,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되지만 인간에게는 매우 독한 약품입니다. 흡입 시에는 폐를 파괴하고 내장을 부식시키며 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독한 살충제가 침대 시트에 왜 뿌려져 있었던 걸까요? 바로 빈대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의 저가 숙소들은 빈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역은 비용이 많이 들었죠.
시트를 전부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 호텔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침대에 살충제를 직접 뿌리는 방법을 말입니다. 건조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손님을 받는 것. 비용은 절감되고 빈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노에미와 오드리 자매는 첫날 밤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들이 시트를 확인했지만 가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포스핀 가스를 들이마셨던 것입니다. 폐 속으로, 혈관 속으로. 오드리가 늦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침대에 누웠고 같은 독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청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방에 있다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자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밤새 그 방에 있었습니다. 8시간, 10시간, 12시간.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의 독가스가 그녀들의 폐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왔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언론들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당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감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벌금도 영업정지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저 사고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노에미와 오드리의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찾기 위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의 호텔에서 누군가에게는 깨끗해 보이는 침대에 누워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독을 들이마시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행을 떠난다면 반드시 침대를 확인하십시오. 시트를 들춰보고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노에미 벨롱과 오드리 벨롱 자매는 그들의 마지막 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실화의 정 기자였습니다.